알짜 문제만 파고 또 파서 풀어보는 빠르고 강력한 알파풀 컴알 1급 필기 과정입니다.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여러분께서는 학습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 분석에 대해 공부해 볼 겁니다. 이 데이터 분석은요, 보시다시피 통합이다, 시나리오, 부분합, 목표값, 피벗 보이세요? 네, 바로 얘네들이 모두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오, 되게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그 대신 좀 많이 나와요. 두세 문제. 포기할 수 없겠죠? 그래도 저는 이 중에서 뭐가 많이 나오는지 그것만 좀 고르고 싶어요. 네. 시나리오가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실기를 고려한다면 피벗 테이블도 좀 알아둬야 되겠죠. 자, 함께 봅시다, 일단. 일단 부분합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 지문에 나오는 말 부분합은 일단 정렬 작업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내용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기준이 되는 필드가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꼭꼭꼭 돼 있어야 돼요. 왜? 그 정렬이 된다는 건 차례대로 나열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데이터가 이렇게 묶여 있어야만 어때요? 이 중에 이걸 요약을 해서 강남 대리점의 합계는 얼마, 강북은 얼마, 이거를 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분합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특정 필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그것의 합계, 평균, 개수, 최대, 최소, 값, 곱, 표본,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작성하면 워크시트 어느 쪽에 왼쪽에 부분합을 계산한 하위 그룹 단위로 뭐가 생겨요? 윤곽이 생긴다. 바로 이게 윤곽기호예요. 참고로 이 윤곽기호는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그럼 윤곽기호를 없앤다 그래서 그 요약 정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게 뭔 얘기인지 일단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빠르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있네. 그죠? 자, 제가 제품명 단위로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부분합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제품명을 차례대로 나열하려면 정렬이 필요하다 그랬지요. 데이터 메뉴로 갑니다. 정렬. 자, 정렬 어떤 거? 제품명 중심으로 제품명. 그 다음 오름차순, 내림차순. 여러분이 고르면 돼요. 저는 오름차순 고르겠습니다. 확인. 어때요? 대대대 비비비비 정렬된 거죠. 그리고 곧바로 여러분은 부분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의 개요 그룹에 그룹 해제 부분합 보이죠? 부분합 이렇게 눌러줘요. 자, 바로 이 화면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그룹화 항목은 뭡니까? 바로 정렬을 한 그 필드 뭐예요? 제품명.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꼭 알아둬야 돼요. 하나의 부분합 화면에서는 함수를 하나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요? 예. 제가 예를 들어 합계를 골라보겠다 이겁니다. 합계. 이렇게. 뭐의 합계? 네. 저는 수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습니다. 수량에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수량과 단가의 합계는요? 그럼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됐어요. 수량에 체크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요. 자, 일단 제가 확인 먼저 눌러드리고 보여드리죠. 짠. 자, 누르면 바로 여기 대형 TV의 수량의 합계는 24개, 비디오 요약 29개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 바로 이게 윤곽기호예요. 그런데 윤곽의 수준이 1, 2, 3 나오죠? 3는 디테일한 데이터를 모두 보여줘. 그 다음에 이 수준은 이렇게 클릭하면 소개 요약 정보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리고 1 누르면 전체 요약 결과만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 윤곽기호는 여러분이 제거한다 그래도 이 요약 정보하고는 별개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다시 3 누르면 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아, 나 이거 수량의 합계 요약을 했는데 이 제품의 개수도 구하고 싶어요. 예. 그 개수를 바로 요 점주 요 밑에다가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합계도 유지가 되면서 개수를 나오게 하려면은 개수는 함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개요에 부분합을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뭐라고요? 저는 개수가 중요합니다. 됐죠? 뭐 대리점, 점주? 점주의 개수, 수량은 아니에요. 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 보이죠? 이거 체크를 여러분이 해버리면 기존의 이 부분합은 사라지고 지금 만든 부분합만 화면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거 체크를 빼줘야만 기존의 부분합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는 말 그대로 페이지 구분선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는 요약 결과를 이렇게 아래에 표시한다는 거고 체크를 빼면은 얘가 위로 요약 표시가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확인? 보세요. 네네네네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게 부분합이에요. 끝. 그래서 여러분 요 말이 이제 눈에 다 들어오실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분합 실행 결과 눈에 다 들어오는 거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통합도 잊을만 하면 한 문제, 두 문제, 하나 이상의 작업 영역이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1월 달에 우리 회원들이 낸 회비, 2월 달에 회비, 이거를 여러분이 뭘 하고 싶냐면 이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하고 싶어요. 하나로 통합해서 이들의 요약 정보. 그러면 2달 동안에 여기 미고양은 금액을 총 얼마를 낸 걸까? 이걸 합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통합. 됐죠? 통합에 사용 가능한 함수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나의 워크시트 안에서만 통합이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서로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도 통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정한 항목이나 위치에 따라 통합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때 위치는 통합 데이터의 순서와 위치가 모두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통합은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시험에는 바로 이게 나와요. 뭡니까?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이 말이 통합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예요. 그럼 통합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일단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드리죠. 이거예요. 자, 데이터 보이죠? 저는 1월 달에 이 데이터, 2월 달에 이 데이터, 얘네들을 통합하고 싶어요. 여기에. 됐죠?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통합을 할 거니까 그냥 커서를 갖다 놓고 데이터 메뉴에서 통합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요. 데이터 통합이라는 메뉴가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자, 보이죠? 데이터 도구에서 통합. 그러면 자 일단 제가 다 삭제를 하고요. 자 삭제하고 일단은 참조 영역이 뭐냐면 통합에 사용할 데이터 범위 회원명 금액부터 정금순 7,000원까지 하나 추가.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는 2월 달에 회원명부터 슈슈양까지.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를 누르면 통합할 데이터 소스가 완성됐어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합계를 구할 거냐 개수냐. 나는 합계를 구할 거예요. 금액의 합계. 그러면 합계를 구할 거라면 이 통합 범위에서 맨 위에 있죠 여러분. 첫 번째 행은 데이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왼쪽도 합계 계산 범위가 아니죠. 합계는 바로 얘네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첫 행과 왼쪽 열은 레이블이지 덧셈 범위가 아니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말 보이세요? 예, 이게 체크가 되면은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같은 통합 시트의 데이터는 이거 영향 안 받아요. 예, 원본 데이터 내용 바뀐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얘는 언제 이 영향을 미치느냐면, 통합문서 여러분, 다른 통합문서, 다른 문서에 있는 데이터도 통합할 수 있다 그랬죠? 예, 다른 통합문서와 통합이 됐을 경우 그때 다른 문서의 데이터가 바뀌면 이 통합된 결과도 같이 바뀌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서가 아니라 다른 통합 문서와 데이터가 참조돼서 통합됐을 경우 그때 얘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지, 같은 시트에서는 아무 효과 없다는 겁니다. 됐어요? 예, 확인. 자, 연결할 수 없다고 나왔죠? 왜? 같은 시트라서. 됐어요? 자, 그럼 제가 체크 빼겠습니다. 빼고 확인. 어때요? 오, 답 나오네. 보이죠? 얘 10,000원, 2월달에 50,000원 더해서 60,000원. 확인됩니까? 네, 이게 통합이에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나왔죠. 시나리오라는 건 뭐죠, 여러분? 네,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분석해 보자는 거죠.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 추이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하고 분석하는 도구. 이 시나리오는요, 결과셀은 반드시 변경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해야 한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변경 요소가 되는 값들을 뭐라고 불러요? 변경셀. 하나 이상 셀을 지정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하면 돼요. 변경셀은 그러니까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시나리오 결과는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꼭꼭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시나리오에서 변경셀과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율이 있어요. 현재 상황은 이와 같은 결과인데 세율이 앞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네, 그럼 이게 바로 변경셀이 된다고요. 바뀔 수 있는 값. 그리고 그 변경셀에 영향을 줘서 실제로 급여에 이 충격이 가는 거죠. 네, 이 급여가 바로 결과셀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수식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서는 이 결과셀이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일 때는 반드시 결과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거 알아둬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변경셀은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컨트롤 키 눌러서 최대 몇 개까지? 32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네. 이게 뭔 말이냐. 자, 여러분 여기요.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요. 시나리오. 자, 현재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금리가 3.8%일 때 제가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은 3년 안에 1,934,254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금리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기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이렇게 누르면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추가를 눌러줘요. 예. 참고로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추가, 삭제, 편집, 병합, 요약 나오죠. 추가는 시나리오를 추가하는 거, 삭제는 말 그대로 삭제, 편집은요 시나리오를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시나리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병합은 여러 개를 합하는 거, 요약은 요약 보고서 만드는 거. 됐죠? 자, 추가. 시나리오의 이름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뭐라고 만들까요? 금리 상승이라고 쓰죠. 그냥 상승. 그 다음 변경셀은 어디냐? 바로 여기 before 셀. 됐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바로 달러비 달러사라고
써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참고로 요거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0.038이 아니라 금리가 올라서 4%, 0.040, 0.04까지 된다고 합시다. 추가. 자, 시나리오를 또 만들 때는 추가를 눌러요. 시나리오 이름 하락. 자, 이번에는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0.035로 떨어진답니다. 확인. 더 이상 안 만들려면 확인. 이러면 어때요? 아,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상승과 하락 두 개 시나리오가 있고 여기서 편집을 누르면은 시나리오의 이름 보이죠? 예, 이름을 예를 들어 뭐 하락기 이렇게 제가 쓰겠습니다. 어때요? 변경 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예, 이렇게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요약 누르면은 시나리오 요약 피벗 테이블 보고서 나오죠? 요약을 할 때 결과 셀 보이십니까? 예, 결과 셀.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도 결과 셀을 넣어야 돼요. 됐습니까? 우리는 요약 보고서.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 시험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뭡니까? 시나리오 이름은 상승과 하락기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고 변경셀은 B의 4번지 결과셀은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는 B의 6번지 셀.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름을 지정하면 여기에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됐어요?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편집에서는 시나리오 이름과 변경셀을 수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나리오 이제 눈에 다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정의를 하면요, 이렇게 세율 B의 4번지 대신에 여러분이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름 정의 상자 뭐 또는 이름 정의 메뉴를 이용해 세율 하고 엔터를 꽝 치면 이름이 지정돼요. 그러면 셀 번지가 안 나오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요약 보고서에도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요걸 딱 보고 어때요? 아, 변경 셀과 결과 셀에 이름이 지정됐구나 라고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데이터표가 나왔어요. 데이터표는 제가 또 어쩌다 시험에 나와서 사실 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에 벌써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넣었습니다. 자, 데이터표는요,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한 번의 클릭으로 빠르게 계산해서 표의 형태로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표라는 건 뭐예요? 행과 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변수가 열 또는 행 방향으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경우 수식은 어디에? 표 범위의 그 첫 번째 행에 또는 첫 번째 열에 입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변수가, 즉 수식에 사용되는 이 변수가 두 개인 경우, 행과 열 모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열과 행 양쪽이 만나는 곳의 모서리에 수식이 반드시 와야 돼요. 이거부터 알아둬야 돼요. 왜? 이거 틀린 말로 시험에 나오니까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보여드리죠. 여기 데이터표. 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이율, 상환기간, 대출원금, 월상환금액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현재 이 상환 이자율이 9.3%인데 5%, 9.8%, 10%, 10.5% 이렇게 얘 대신에 얘가 수식에 이 월상환 금액 보이죠? 여기에 이율이 들어가는데 이 이율이 이렇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율이. 그럴 경우 이 수식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다 보여주겠다. 이게 표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만, 행이든 열이든 이렇게 하나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만 나올 때는 바로 이렇게 수식을 요 위에다 표시해줘요. 수식은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요 때는 는 하고
요 수식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오면 돼요. 나왔네. 그죠? 자, 그리고 여기를 여러분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슉 범위를 잡아요. 잡은 다음에 가상분석에서 데이터표 보이죠? 자, 그럼 행과 열 나오죠? 그럼 여러분 행과 열은 뭐냐면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뭡니까? 데이터. A열에 들어있는 데이터죠? 열 입력 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이 열에 현재 이 범위 지정한 곳에 이 A열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원래 수식에서 바로 B의 3번지에 있는 이 B 3번지 보이죠? B 3번지를 대신해서 이 열이 투입될 거야. 이 뜻입니다. 이해돼요? 네. 확인? 어때요? 끝이에요. 이러면 끝나요. 뭐냐면 현재 9.3% 이자는 월 상환 금액이 41만 8,085원인데 금리가 이 수식을 그대로 이제 사용할 경우 금리가 9.5% 9.3이 아니라 9.5가 되면 42만 37원을 상환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리고 여러분 클릭하면 이렇게 수식은 배열 수식으로 나와요. 확인됩니까? 정말이네. 예, 이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기출문제 나온 지문. 참고로 여러분 기출문제는요, 어쩜 시험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데이터표는 얘밖에 안 나와요. 자, 어떤 기출문제냐면 이거 지금 보면 돼요. 자, 쭉 갑시다 여러분. 쭉 가면은 목표값 필요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보면 되고, 자, 쭉 넘기면은 데이터표 시험 문제가 10번 문제일 거예요. 바로 이 문제인데, 다음 그림과 같이 표 기능을 사용해 이자율에 따른 이자액을 계산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게. 이때 실행해야 할 작업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데이터표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행 입력 셀은 행 입력 셀은 B3셀. 여러분 행 입력은 바로 얘네들이 행이잖아요. 이 행은 바로 이자율 B3번지 셀과 열 입력 셀. 이 여러분 범위를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열이잖아요. 요거는 바로 원금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열 입력 셀은 A3번지 셀을 지정한 후 확인을 선택한다. 맞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표의 범위는 B5에서 어디까지? F의 9번지를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메뉴 어디?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분석의 데이터표를 선택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수식이 입력되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이러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이나 행 하나만 이용할 경우에는 수식을 우이나 왼쪽에 써주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처럼 행과 열이 같이 수식으로 나와야 할 때는 어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바로 여기에 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6번지가 아니라 B5번지에 이렇게 식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요? 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 이거예요. 자, 지금 여기 빵 나왔죠? 빵. 예. 자, 일단 제가 이 상태에서 는 A3 곱하기 B3를 여기다 썼어요. 그리고 범위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상분석에서 데이터표. 그러면 행 입력 셀이 어디예요? 바로 이 행은 누구를 대신해? B의 3번지를 대신해서. 열 입력 셀은요. 그렇죠. 얘네들은요. 원금 A 3번지를 대신해서 얘네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요 수식에 맞춰서 확인 누르면 어때요? 답 나오네. 클릭하면 이렇게 배열 수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확인돼요? 이게 다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 문제 꼭 알아둬야 돼요.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곰탕 재탕. 됐죠? 그 다음 목표값 찾기는 안 하려다가 뜻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요거. 현재 수식의 결과값은 알고 있어요. 그래, 나의 평균 63.33 알고 있다. 근데 앞으로 희망적인 거예요. 앞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결과치, 나 평균 80에 도전할래. 너무했죠. 평균 70에 도전할래. 이게 목표치예요. 그럼 이 목표치 70 누가요? C의 6번지 이 수식이 값이 이 수식의 결과값이 70이 되려면 70이 되려면 그냥 되진 않잖아요. 국영수 과목 중에
뭐를 바꿔야만 70에 도전 가능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얘기합니다. 수학 점수를 자기는 바꾸면 70점에 도달한대요. 그렇다면 평균 70이 되려면 수학 점수는 현재 55점인데 몇 점이 되어야 평균 70에 도달할 수 있을까? 즉 목표로 하는 결과치 70을 얻기 위해 특정한 입력값을 얼마로 조정할지 이거를 찾는 것이 바로 뭐다? 목표값 찾기. 됐습니까? 결과값에 대해 하나의 입력값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럼 1번 문제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하며 그룹할 항목을 기준으로 반드시 정렬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더라. 오! 그룹할을 위한 데이터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할 때와 내림차순으로 할 때 그룹별 부분합의 결과가 서로 다를까요? 아니 정렬을 여러분 건물 10층 건물 1층부터 10층 올라갈 때하고 10층에서 1층 내려올 때하고 계단 개수가 달라요? 똑같죠? 바보 같은 얘기예요. 답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표에 삽입된 윤곽 및 페이지 나누기도 모두 제거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지 않고 부분합을 실행하면 이전에 작성한 부분합은 삭제되고 새롭게 작성한 부분합만 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다음 중 윤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윤곽 기호를 설정하면 그룹의 요약 정보만 또는 필요한 그룹의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그렇습니다.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서 윤곽 지우기를 실행하면 설정된 윤곽 기호와 함께 윤곽 설정에 사용된 요약 정보는 안 날라간다 그랬죠. 근데 제거된다 그랬으니까 바보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정보 행 그룹에 바로 아래나 위에 요약행 삽입할 수 있겠죠. 윤곽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룹화하여 요약하려는 데이터 목록이 있는 경우 데이터의 최대 몇 개?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한 수준은 각 그룹에 해당한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룹화 항목 지점돼 있죠? 뭐예요? 지점 중심으로. 그러면 지점은 정렬이 돼 있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사용한 함수는 합계고 재고량의 합계를 구하네요. 그쵸? 자,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합에 대한 정보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에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맞습니다.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죠. 2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려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중첩해서 삽입해야 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면 체크하면 이전의 부분합의 결과는 제거되나요? 예, 되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로 변경되더라. 맞습니다. 그룹할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직접 해줘야 돼요. 4번. 4번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룹할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부분합이 계산됩니까? No, no, no. 1번. 어때요, 여러분? 문제 보니까. 지문이 돌고 도네. 그죠? 이런 것들이 부분합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5번 다음 중 통합 데이터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 추가할 수 있죠? 예. 2번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선택한 경우 첫 행 왼쪽 열 각 참조 영역의 결과표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은 레이블이 있으면 통합 결과표에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지더라. 맞습니다. 지정한 영역에 계산될 요약함수는 바로 함수에서 선택하며 요약함수로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등등이 있다. 맞아요. 원본 데이터의 연결, 확인란을 선택하여 통합한 경우 통합에 참조된 영역에서의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통합된 데이터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통합 시트의 데이터로는 절대 적용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즉 서로 다른 문서와 통합이 된 경우 그 통합에 참조된 영역에서의 이 함수값 있죠? 계산에 사용한 데이터 그것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행 또는 열 얘네들은 전혀 업데이트 되지 않아요. 이 값만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 4번이에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하여 통합할 수 있더라. 그렇습니다.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그러면 하나의 워크시트네요. 예,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워크시트 같은 데서 해서 안 된다는 거 보여드렸거든요. 원본 데이터 연결은 뭐라 그랬어요? 예, 다른 통합 문서하고 통합될 경우. 그죠? 예, 답 2번.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 통합하면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진다. 똑같은 지문.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통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 2번. 그러니까 통합에서는 이 원본 데이터 연결 문제밖에 나올 게 없어요. 됐죠? 자, 7번. 다음 중에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거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2013년도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문제였는데 2020년도, 21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시나리오 삭제하면은 요약 보고서에 영향 안 줘요. 자동으로 삭제 안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특정 셀의 변경에 따라 연결된 결과 셀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결과 셀에 따라. 그 다음에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을 지정한 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면 결과 셀 주소 대신에 지정한 이름이 표시됩니다. 맞아요. 8번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 셀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지만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 셀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일 때는 결과 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 때는 결과 셀이 꼭꼭꼭 있어야 됩니다. 답 1번이에요. 여러 시나리오 비교 하나 테이블로 요약하는 보고서 만들 수 없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기 전에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을 정의하면 셀 참조 대신 정의된 이름의 보고서. 그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자동으로 다시 갱신되지 않아요. 그래서 변경된 값을 요약 보고서에 표시하려면 새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됐죠? 9번 다음 중 아래 그림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되게 유명합니다. 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여러분 왼쪽을 딱 보세요. 보니까 뭐예요? 변경 셀에 이름 지정했어. 결과 셀에도 이름을 지정했어. 그럼 이름 지정한 거 나왔나? 4번에 나왔네. 그럼 4번은 옳은 거야. 1번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값의 변화에 따른 평균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경기 호황, 경기 불황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이다. 맞네요. 시나리오의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내용이 기존 요약 보고서에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런 기능 없다 그랬죠. 3번이에요. 결국 뭡니까? 이 문제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죠? 10번 했고 피벗으로 갑시다. 피벗은요 일단 데이터가 많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요약하여 보여주는 대화형 테이블이 피벗입니다. 얘는 비단 엑셀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 다중통합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형식까지도 피벗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각 필드에 다양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일정한 그룹별로 데이터의 요약과 집계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냥은 안 됩니다. 자동으로 안 돼요. 데이터 세로 고침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이 애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안 된다는 거 꼭꼭꼭 기억하세요. 피벗 테이블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삽입에서 표에서 피벗 테이블을 실행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피벗 테이블의 구성은요. 항상 맨 위에는 보고서 필터, 그 다음에 맨 왼쪽에는 행 레이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는 열 레이블, 그리고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에 이 각각의 값들은 우리가 데이터라고 불러요. 값 필드 데이터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보여드리죠. 일단 여러분 여기 제가 그 부분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분합을 제거할 때는 부분합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 모두 제거 이거 누르면 부분합이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곧바로 피벗 테이블 만들 텐데요. 삽입에서 자, 피벗 테이블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참고로 피벗 테이블은요, 새 워크시트에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워크시트 여기와 똑같은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여러분 피벗 테이블 필드 속성이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먼저 왼쪽에 대리점을 행에다 배치를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예, 행은 바로 A3번지 셀에 기본으로 표시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필터 공간에 제가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면 바로 여기가 보고서 필터 영역이에요. A의 1번지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저는 다시 대리점을 끌어다가 행에다 배치해 볼게요. 그 다음 제품명을 열에다 배치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행열. 이제 이해되죠? 그리고 이 안에 수량을 값에다가 끌어다 놓겠습니다. 어때요? 합계가 기본적으로 합계 함수가 실행됩니다. 이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참고로 피벗 테이블에 여러분이 나 단가의 합계도 구하고 싶다. 그럼 단가를 끌어다가 값에다 또 놓으면 단가의 합계도 만들어져요. 정말로 편리하죠.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빼려면요. 예, 여러분이 단가의 합계 빼겠다 끌어다가 다시 아무데나 던지면 빠져요.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계 함수를 내가 평균으로 바꾸고 싶다. 오른쪽 눌러서 여러분이 곧바로 여기에서 값 필드 설정 뭐 이런 거 보이죠? 여기 들어가서 평균 이렇게 바꿔서 함수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확인돼요? 예, 이런 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그룹화도 가능합니다. 그룹화 작업은요. 제가 강남 보이죠? 자, 참고로 여기에 강남, 강북, 관악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자, 강남, 강북, 관악 이렇게 범위를 잡고 오른쪽 눌러서요. 제가 그룹 이렇게 누르면 그룹 1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하고 이렇게요. 우수 지역 엔터 꽝 이렇게 쓰면은 그룹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 그룹화는 클릭해서 다시 오른쪽 눌러서 그룹 해제 누르면 다시 원상복구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피벗 테이블이고 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범위를 잡고 여기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는 도구가 생기는데요. 그 피벗 차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피벗 차트를 누르면은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피벗 차트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차트로 만들 때 피벗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네. 이 피벗 차트는요. 피벗 테이블과 서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즉 제가 대리점에서 강남과 강북만 보겠다. 확인 이렇게 누르면은 어때요? 피벗 테이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확인돼요? 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 대한 내용 설명 쭉 해봤고요. 자, 요렇게 그룹화하는 거 이제 보이죠, 여러분? 예, 날짜, 숫자, 문자 모든 필드에서 그룹화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봅시다.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본 데이터 수정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 반영돼요? 노. 새로 고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아, 진짜 그렇게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 선택 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이거나 논리값인 필드를 선택해 행 레이블 영역에 추가한다. 값 영역에 추가된 필드가 2개 이상이면 시그마 값 필드가 열 레이블 또는 행 레이블 영역에 추가된다. 아까 보여드렸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열 행 레이블 단추를 클릭해 레이블 필터나 값 필터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바로 이겁니다. 요게 필터예요. 여기서 모두 선택 눌러서 다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피벗 차트에 그대로 반영되고요. 됐습니까? 네, 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보고서 필터의 위치는 A1 셀, 행 레이블은 A3 셀 맞고요.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가 있는 경우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모두 지우기 명령을 사용하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의 필드, 서식 및 필터가 다 제거돼요.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제거되는 게 아니라 다 지워지게 됩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이 지문은 시험에 벌써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해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나 조건부 서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조건부 서식도 피벗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이거 알아둬야 돼요.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오류 값을 빈 셀로 표시하거나 빈 셀에 원하는 값을 지정해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피벗 테이블 여러분 여기 빈 공간들 있잖아요. 이 빈 셀에 오른쪽 눌러서 범위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오른쪽. 그럼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에 빈 셀이나 오류 값을 뭐 다른 기호로 표시할 거냐. 예를 들어 빈 셀에 나는 별표를 표시하고 싶다. 확인? 별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번 다음 중 아래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맨 위에 보고서 필터 구분과 차종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은요. 이름. 그 다음은요. 여기 입사 보이세요? 여기까지가 행이에요. 와, 행에 2개 필드 놓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돼요. 이름과 입사예요. 그 다음에 열은요. 부서. 그죠? 그 다음에 통근거리 합계는 뭐예요? 바로 여기 값이 뭐예요? 통근거리를 합산한 거다 이거죠. 됐죠? 그러니까 값 영역에 사용된 필드는 부서가 아니라 뭐다? 통근거리. 됐죠? 답 4번이에요. 그럼 여기 이지원은 부서가 뭐예요? 여기 비어있죠? 그럼 어디? 총무부에 반응하죠? 따라서 이지원은 총무부이며 통근거리는 25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피벗 테이블을 읽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꼭 알아두면 돼요. 참고로 피벗 테이블 관련 문제도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기존의 이런 문제들이 돌고 돌아 나오는 것이므로 꼭 다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내용이었나요? 네. 쉽지 않아도 쉽다 주문을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요.